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요. 어제는 이제 짧게 언급을 좀 해드린 것 같고, 간단히 말하면 가장 키워드는 해프닝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해프닝이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따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이 장악돼서 그렇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주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에서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던 거죠. 여기 우리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뭘 했네, 너무했네, 뭔가 좀 했네라는 어떤 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옹호 안 합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가 확고히 있고, 저는 같이 일을 해봤잖아요. 예, 모시고, 대표로 모시고 디소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한 분이세요. 이런 모든 일에.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보니 이게 처음에 이 휴가 나올 때 30일 쓸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당직 사병에게 이 휴가 연장 결정, 개인 휴가 쓰는 결정이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다. 예, 이런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구두로 휴가 승인을 했는데 이게 네. 부두로 전달이 안 되면서 생긴 거기에 이제 그 현모 뭐 씨가 당직 사병이 등장하면서 이걸 또 어마어마하게 키웠던 이 사건이 어제 검찰 발표에 핵심 키워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의문점들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은 신원식의 주장이 있잖아요. 민원실에 여성 목소리에 전화가 왔었다라면서 추미애 장관 인턴 뉘앙스로 발언했던 그 가짜뉴스의 대명사 신원식 씨. 어디 가신 거죠? 이거 어디 갔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처음에 40분 동안이나 90 넘은 할머니를 교육했다. 이것도 그 이 사람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여성 목소리가 녹음됐다 이야기는 대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한 건지 이건 신원식이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빨리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예. 그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시대에 그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유지됐던 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에요. 지금 누가 야당 의원을 탄압합니까? 여당 의원이 탄압받으면 받았지?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빨리 폐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 못해요. 이 여성 목소리 주장 이건 100% 거짓인 게 그 검찰이 싹 가져다가 다 뒤졌는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국힘에서는 8개월 동안 수사 안 해가지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줬다. 그 증거 인멸한 것도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 동부지검의 검사가 이런 표현합니다. 그 신원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쉽게 표현하면 가짜뉴스다 이런 건데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로 놀라울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민원 뭐 부모님이 민원 제기한 것 같다. 그 부분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한 건 맞는데 이게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부모님의 민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기록을 할 때 부모님이 민원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남편이 했다가 아니라 기록상에 부모님의 민원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나중에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해석을 추미애 장관 부부가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 버린 사건이었던 거죠. 이걸 해프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프닝이에요. 네. 구두 명령 뒤에 행정명령을 했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카튜사 미복귀 사건의 판례와도 똑같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프닝이라고 나왔고요. 다음에 그 이번에 뭐 현모 씨가 누구누구 고소한다, 고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해요. 이제 당직 사병의 주장과는 달리 이 서 씨는 복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휴가가 처리된 걸로 아는데 그 전화를 통화한 건 맞는데 휴가 처리된 걸로 아는데 그 알아볼게요 한 그 내용이 서로 이제 엇갈렸던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주요 진술을 검찰이 조사해서 누락했다. 이것도 이제 가짜뉴스에 가까웠는데 누락한 것이 아니라 김 대위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정리 한번 해보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 관련해서 병가 승인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제보자 당직 사범 현모 씨의 당직일에 이미 서 씨는 정기 휴가 상태였다. 그래서 서 씨의 근무 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유괴 혐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되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사건은. 근데 이거는 사건도 아니라. 예. 다음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 최 씨 관련해서는 황희든님 한번 읽어봐요. 네. 서 씨의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성립이 안 됨. 이를 전제로 한 최 씨의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불성립. 마찬가지 이유로 최 씨의 근무 이탈 방조죄도 불성립. 세 차례에 걸쳐서 군의 병가 연장,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은 위법한 행위 아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또한 계속 그렇게 보좌관 가지고 언론에다가 보도하고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아무 문제 없음. 이게 네.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 관계자 3인 같은 경우는요. 미 이사단 지역대장 이모 씨 무혐의 불기소고 나머지 미 이사단 지역대 지원장구 김모 대위하고요. 지원대장 권모 대위 이 사람들은 육군본부 검찰로 송치한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검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네. 의견을 굳이 말하자면 이것도 무혐의겠죠.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이게 당연한 거죠. 아들이나 보좌관 관련해서 무혐의 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의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불성립, 추미애 장관의 근무 이탈 방조죄 불성립. 야, 이런 제목도 있었나 보죠? 근무 이탈 방조죄? 왜냐면 아들이 돌아가지 않는데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방기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적 없을 거고 사실 이때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였어요. 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의 대표였기 때문에 무지하게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 상황이. 자,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 아니란 걸로 나온 거죠. 네. 보좌관이 전화했고, 그러니까 전화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니까 부모님이 좀 알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정도를 기록을 할 때, 네. 서모 사병의 부모님의 민원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지금 사건의 발단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톡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가장 논란거리죠.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사이의 카카오톡인데 이건 최민희 의원님이 취재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이거 보고 설명해 주면. 예, 보세요. 네. 거기 맨 위에 보면 보좌관 최 씨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6월 21일 날 추미애 장관이 6월 14일부터 14일부터 볼까요? 보셔야죠. 예. 6월 14일 보좌관 최 씨가 서씨 휴가권은 처리됐습니다. 의원실 인턴 직원은 내일부터 출근키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리고 6월 14일이라면 이거는 1차 병가 나가고 2차 병가 낼 때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쟁점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추미애 대표가 얼마나 바빴으면 아들도 못 챙겼다. 이거의 반증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6월 21일 날 추미애 대표가 영영대위 가루하고 지원 장교님이 010 뭐뭐다 전화번호를 그냥 토스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000과 연락 취해 주세요. 요 000이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지원 장교한테 전화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들과 연락을 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 6월 21일 날 경기도에서 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선거 과정에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주는 그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우리 그때 일정 찾아보니까. 그래갖고 무려 몇백 명에게 상장을 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이 엄마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위 연락처를 주니까 이분은 그거를 본인이 보통 엄마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보통 엄마라면 그 전화를 했겠죠.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럴 때 보좌관한테 애가 이런 걸 보냈으니 아들과 연락 좀 취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위와 통화하라가 아니고 아들과 연락해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봐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이걸 다 완전히 클리어 해버린 건데 이거를 요 카톡 요거를 밝히면서 무슨 회의까지 거쳐가지고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란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안 되는 아들의 휴가를 연장했다 의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밑바닥에는 아들이 꾀병 부렸다고.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국회 나와서 보좌관한테 뭐 하라고 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 오늘 질려버린 게 뭐냐면은
추미애 장관의 혐의는 다 클리어 됐는데 거짓말로 장관직 유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얘기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어.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과 이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국회 기록 찾아보시면 질문을 꼭 이렇게 해요. 한 번은 이런저런 불법 청탁을 보좌관에게 지시한 일이 있나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 그런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라고 답한 거예요. 불법 청탁과 관련된 일을 보좌관도 한 일이 없다 이런 거고요.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이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냐요. 이렇게. 그 이렇게가 불법 청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논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게 답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소위 이제 우리 표현으로 끝없는 어그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정치 공세를 뭐가 클리어 됐으면 있잖아요. 사실 신원식 포함해가지고 국민의 지임 입장에서는 미안해 사과해야 될 건수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뭔가 자기들이 봤을 때 추미애가 그걸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면서 있는 걸로 나왔네?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또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네, 정말 지긋지긋해요. 어. 네,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언론이 조용하지? 왜 신원식에게 여성 목소리로 전화 왔다. 이 출처를 밝히라고 하지 않지? 저는 지금 민주당의 반격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특히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의도적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검증 안 된 상태로 무분별하게 막 폭로하면은 이 검찰의 이 발표 내용을 못 믿는 사람들한테는 끝없이 그게 클리어가 안 돼요. 아, 저것도 검찰이 조작했네. 이제는 검찰이 추미애 장관 눈치 봤네. 이렇게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 검찰이 추미애 장관 눈치 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아무런 인맥이 없으세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 아마 추미애 장관 말고도 저쪽 여당 할 때 포함해보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들이 군대 휴가를, 그러니까 군대를 갔는데 이미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간 사람이야. 좀만 노력했으면은 단마진 같은 걸로 군대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군대를 가서 휴가를 받았어요. 병가를 받아서, 자기가 병가를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복귀할 형편이 안 돼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합니다. 근데 지금도 댓글은 어떻게 달리냐면은 추미애 아들이니까 휴가 연장이 됐다는 거야. 이건 정말 나쁜 프레임인데 이게 정말 전형적인 가짜뉴스인데 국방부 법에 휴가 규정에 부득이한 경우엔 연장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 악랄하게도 부득이한 경우라는 거를 지우고 예를 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휴가를 나갔는데 복귀하려고 또 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복귀하는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 복귀하기 전에 수술 병가로 나갔으니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뭐 상처가 덧나가나 해가지고 복귀하기 힘들어졌다. 3일 연장하는데 당시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어떤 것도 국방부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위원장이나 어떤 것도 쓰지 않고 민원실에 전화했다를 보면 이거 무슨 이것이 논란거리네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 그게 참 얼마나 그 여당 쪽 사람들이 청탁 안 하나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네. 네. 국방부 장관한테 했다가는 추미애 대표 그때 날라갔을걸요. 네.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이 조중동 기레기들도 아마 그 권력을 못지 않을걸요? 근데 조선일보 사주는 군대 안 가. 과체죠? 문제는 만약에 지금 뭐 그 언론사 데스크급 간부들이 비슷한 상황 벌어지면 추미애 장관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을 놈들이라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 딸, 이번에 유탄 맞은 딸까지 다 유탄 맞았잖아요. 큰딸, 작은딸 다. 네. 되게 짠한 게 이거 제가 이제 아들을 군대도 보내보고 뭐 이런 엄마잖아요. 딸도 키워보고.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 아들은 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가지고 그 탈항이 돼서 수술 받았다는 얘기 했던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는 이 모든 걸.
그래갖고 혼자 진짜 분해갖고 제가 막 울었거든요. 왜 얘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 아들 판단은 돌아가서 얘기해봤자 엄마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군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이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었다면, 보통 엄마였다면, 보통 아빠였다면 이럴 때 가만히 있겠냐고. 직접 나서지. 애가 지금 무릎이 수술했는데 낫지도 않고 30일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걷지를 못하면 그 아들을 군대 보내려고 하겠어요, 엄마들이? 보통 엄마라면.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그러니까요. 아, 무슨 추미애 아들이니까 휴가 연장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추미애라 이게 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저는 속으로 참 말도 못하고 소발이 할 거야. 그러니까 프레임이 무섭더라고요. 항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추미애 아들이니까 휴가를 연장할 수 있었대. 전화 한 통화로. 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입원해서 수술 받았는데 부대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라 자기 개인 휴가를 3일 더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여당의 정권 서슬이 시퍼런 여당의 당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냥 민원실에 전화해. 그것 본인이 못해. 바빠 죽겠으니까 보좌관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죠라고 물어봐. 그 내용 하나도 안 중요해. 보좌관한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거짓말했는데?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과 달라. 불법 청탁을 했다고 전제하고 불법 청탁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라고 물어요,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도 중에 윤석열 총장 측이 행정명령, 휴가 명령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총장 군대 가셨나요? 안 가셨습니다. 시력 때문에 못 가셨어요. 네, 부동시로. 아.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네, 휴가 명령서요? 네. 무슨 휴가 명령서가 있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휴가 명령서가 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록이 전산 시스템에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소위 말하면 그게 선조치, 후보고 요 개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현근택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봤는데 되게 비유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할 때 뭐 부대원들 뭐 돌격 앞으로 만약에 하는데 이거 명령증 이거 갖고 와라.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거죠. 예. 오늘 그 최민희 의원하고 열심히 토론했던 이준석이 이 산업기능요원 이때 복무이탈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물론 강용석의 주장입니다. 이준석은 나와가지고 뭐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내문에 이런 얘기 합디다만 다 그놈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가장 뭐랄까 그래도 군복무 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용을 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이 정말 끝없는 정치권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고 이 이야기는 그냥 마치실까요? 네. 뭐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택검 소리죠. 그게 무슨 특검 사항이나 됩니까 저 이게? 박덕흠 특검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